자,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걸 왜 영상을 찍어? 잠깐만. 찍지 말아봐요. 지금 저희 게스트가 앞에서 지금 사진 찍고 있는데 저희 이제 채널 이름 정했어요. 네 맞아요. 채널 이름이 CLI 신앙수다 해서 C 크리스찬 L 뭐죠? 라이프 I 인터뷰.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을 인터뷰하다. 네. 그래서 CLI 신앙수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오늘 방송은 다소 정신없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준비되셨어요? 네네네. 자, 마음 준비하시고. 네. 자, CLI 신앙수다의 신영재입니다. 설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오늘이 9회거든요. 9회. 네, 네. 맞아 벌써 9회예요. 근데 이제 채널 이름을 정했어. 이제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자리에 채널 이름이 딱 정해지고 온 그러니까요. 첫 번째 게스트. 아우, 영광입니다. 제가 또 이것도 너무너무 이렇게 현실을 보다니. 저희가 또 멘트 뺏지 마시고 적당히 하셔야 돼요. 네. 너무 모시고 싶었던 이제 분들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 모셨어요. 두 분 모셨는데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3년 보통 연생도 얘기하나요? 네. 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나이 93년생. 찍으면 저는 그냥 원하시는 김혜인입니다. 송탄중앙 침례교회 다니는 김혜인이고요. 우리 또 태환 형제와 이제 영재 형제가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저희 초대해 주셔서 함께 신앙 수다 떨로 왔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송탄중앙 침례교회 다니고요. 저희는 작년까지 청년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신혼부부로 작년으로 속한 유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셨네요. 그렇죠. 결혼했죠.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한 1년 한 몇 개월 정도 됐어요. 1년 몇 재작년 12월. 저희가 이제 여기에 그래도 생각보다 한 몇 명 왔어. 5명 이상 왔는데 결혼하신 분이 없었죠? 나 없었죠. 다 청년이었죠? 다 청년이었는데 청년들을 그렇죠. 결혼하신 분은 네. 처음이신데 저의 버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다양한 이제 감사드립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어떤 그 신앙생활이라든지 그냥 우리 2시 예배잖아요. 청년부는 2시 예배고 맞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나는 대예배. 8시 드리는 건지 뭐 10시 드리는 건지 사실 아예 모르니까 그런 음. 것도 모르고 그런 마음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한데 일단 혹시 어때요? 결혼하고 나니까 좋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거는 딱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 결혼은 너무 추천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결혼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그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건 저는 진짜 추천이에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4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저희 주변 이제 지인들은 알겠지만 저희도 안 싸우는 커플은 아니었거든요. 저희 둘 다 이제 다 극과 극이고 둘 다 세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안 세 보이지만 저도 자존심이 강하고 이제 또 저희 남편도 또 성향이 되게 강한 성향이어가지고 저희 둘 다 강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동갑이고 하니까 누구 하나 져주지 않았거든요. 또 동갑이랑 맞아요. 동갑이 바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그 각자의 신앙도 이제 성향이 다르고 어쨌든 스텝이 다르니까 또 이제 같은 하나님을 바라봐도 이제 서로의 기준이 다르면 또 엄청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저는 사실 결혼을 하고 그 이점이 훨씬 많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하기 전에 사실 기대했던 건 제가 사실 배우자를 기도했던 거는 딱 이제 한 가지였는데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과정이다. 빚어가는 과정. 나중 그렇죠. 빚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친오빠가 저의 약간 이상형 같은
왜냐면 대단하죠. 난 이런 사람은 처음 들어봤어. 저는 항상 그랬어. 항상. 남매면 많이 싸우지 않나? 그니까. 근데 여기는 나이 차이가 또 나이 차이가 아. 5살 차이 나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제 20살 넘어서 예수를 만나고 그때 친해져가지고 그 전에는 서로 이제 대면하고 이제 약간 서로가 짐승처럼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지금 독특하다. 오늘 원수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게 저희 형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는 어. 우리가 그랬어. 그래서 오빠도 저를 바라볼 때 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오빠를 바라볼 때 쟨 누구냐 약간 이런 서로가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이제 너무 서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제 엄청 친구보다 더 이제 나눌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같은 교회에 있고 사역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 이제 나눌 때 오빠랑 너무 그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막 새벽 3시까지도 나누고 얘기가 너무 잘 돼서 와. 그러니까 막 친구랑 얘기하다가 막 잠 못 자가지고 그런 걸 이제 오빠랑 맨날 했었어. 와. 그러니까 이제 난 누구보다 이제 오빠랑 그 대화가 너무 잘 되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신앙적으로 나보다 조금 더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약간 이게 항상 저의 그러니까 뭔가 배우자 기도를 쓰지 않아도 당연히 이제 그게 제 베이스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 방향성을 가진 않았지만 근데 그래도 진짜 너무 좋은 또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깨게 해주신 딱 계기가 그거였어요. 이제 어쨌든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기대하실 것들. 그러니까 그게 좀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이 친구인지 아닌지를 두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 중에 결혼할 사람.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이제 연애를 한 거지만 그래도 이제 당장 결혼할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한 6개월부터 계속 결혼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또 직업이 군인이고 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연애를 몇 년 하셨어요? 연애를 한 4년 좀 넘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 1년도 안 돼서 계속 결혼을 하자.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나는 너무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진짜 결혼을 원하면 우리는 지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예 헤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친구가 아니다. 그럼 결혼 얘기 안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결혼 안 하고 이제 만나나 보다 했는데 그거 지나고 한 1년 반부터 계속 또 결혼을 얘기하고 근데 줄곧 계속 결혼을 얘기했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이 결혼은 어쨌든 남자가 좀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이 여자는 좀 스며들게 됐어. 내가 좀 해야겠다. 결혼은 남자가 추진해야 그러니까 추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신앙적에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결혼을 준비할 때 확실히 남자가 추진하면 여자는 좀 따라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예 생각이 없다가 되게 성경적이네요. 그쵸. 근데 사실 그게 성경적인 거지.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근데 이제 보통도 그러잖아요. 약간 세상적으로도 남자가 이제 여자를 따라가게 된다. 근데 그게 어쨌든 사실 성경적으로도 맞는 또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남자가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여자가 사실 그 몸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또 맞는 방향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저도 아예 생각이 없다가 그래서 어쨌든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는 아직 안 했잖아 결혼을. 근데 배우자 그 기도를 하셨어요? 배우자. 근데 기도? 저는 사실 배우자 기도를 안 했고 그리고 저는 30 전까지는 아예 그 연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 솔로 라이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제 이제 벌이가 막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많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하게 이제 제가 막 뭐 여행을 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여행을 사실 많이 다녔고 전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 많이 다니고 거의 10군데 넘게 여행을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솔로일 때 솔로일 때 혼자도 다니죠. 저 혼자 아제르바이잔도 갔다 왔어요. 2주 동안. 진짜요? 네, 선교사님. 아제르바이잔을? 네, 아제르바이잔. 그 선교 아니고 그냥 여행.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들 만나고 같이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혼자 조지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왜 바뀌셨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렇죠. 짝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할 수 아니다. 있는 아니 근데 순간. 이게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오빠랑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사실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20대 사실 저희가 이제 오빠가 한 30쯤이나 제가 한 20대 중후반쯤 그때 둘이 같이 이제
그 파키스탄을 선교를 갔다 왔어요. 2달 동안. 아, 친은 형 오빠랑? 네, 친오빠랑 같이.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저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사를 저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둘 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항상 그런 준비를 그냥 하고 있다가 어느새 이제 직장을 구하고 또 직장에 살다 보니까 제가 그 삶에 이제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기 중에도 이제 그 제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간호학 그 학생이었을 때 사실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로 사실 터키랑 아제르바이잔을 가려고 했다가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시기에 안 가면 또 졸업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거를 졸업을 하고 직장을 구했는데 구하고 나니까 선교사님들 계속 콜링을 하셨어요. 오라고. 김미영 선생님도 계속 이제 연락 오시고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그걸 계속 일 바쁘니까 어느새 그냥 거기에 이렇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근데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너가 중간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너는 어쨌든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결혼을 하고 또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가정의 그 기업을 또 이루게 된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선교사의 그 삶이 사명을 주셨을 때 그 결단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 그냥 다른 과정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다가 제가 결혼을 딱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도 그냥 이 일을 따라가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사실 그 선교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저는 그게 선교사의 그 사명만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더라고요. 그걸 결혼을 한다 했을 때 그때 딱 이제 느껴졌고 그럼 원래는 누나는 선교사의 비전도 있었던 거예요? 저 사실 비전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30 미만에 아무도 없으면 가자. 연애를? 아니 우리가 선교. 선교를 가자. 아니 그냥 다 선교를 가자. 그래서 30이 지나면 아무도 없으면 둘 다 그럼 선교를 가자. 그걸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9이 되니까 막상 내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거야. 아, 연애를 해야 되나? 진짜 가야 돼. 진짜 가야 되나? 나 지금 그 전까지 준비 연애를 안 했는데. 연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때 되니까 한 번은 해야 되나 생각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그 전에는 소개팅이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한 번도 안 받다가 그 29의 그 중반부터 거의 10개 이상을 받았어요. 소개팅. 계속 그 발등에 불 떨어져 이제 떨어진 하네요. 것처럼 계속 받았어요. 일단 기회를 만들자. 그렇죠. 심지어 막 토요일 날 막 2건 막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굉장히 바쁜 라이프. 굉장히 바쁜 라이프를 난 이렇게 소개팅으로 바쁜 사람은 아니 노력했네. 아직 진짜 노력을 노력했네. 했죠. 왜냐면 받아야 어쨌든 돼. 30 전이니까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은 거지 내가. 간절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가긴 가더라도 그치. 내가 뭔가를 시도는 하고 가자. 시도는 하고 가자. 내가 너무 무력했다. 그럼 청년이에요? 청년 되죠.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나의 지금 결혼한 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연애예요? 아 지금 첫 연애는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연애를 오래 안 했었어요. 아. 20대 초반에 거의 하다가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쵸 이 자기가 좀 안 하다가 근데 안 해도 사실 저는 이제 연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 사실 10번 소개팅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번 소개팅의 결과가 사실은 소개팅을 이제 계속 했었는데 그게 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러셨네. 조건이 그거였어. 그렇죠. 그치. 다 믿는 사람 조건이었는데 그치. 근데 그 안에도 사실 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지갑적인 것도 그렇고 완전 편차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직업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제 뭐 기장도 있었고 그리고 의사도 있었고 왜냐면 저는 이제 병원에 있었으니까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직군들이 많아서 있었고 이제 뭐 전도사님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군들을 이제 다 만났는데 뭔가 계속 궁금한 거예요. 누나가 다 거절했어요? 이게 어쨌든 거절이 됐죠. 왜냐면 이제 만나도 이게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눠야 되는데 뭔가 그 소개팅이라는 것 자체가 저랑 좀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 인위적인. 인위적이고 느낌이 잘 느낌이 잘 안 그러니까 오고. 의도랑 좀 다른 거. 그러니까 두세 번 만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이렇게 나누는데 나는 어쨌든 이게 목장 모임이 어쨌든 10년 됐으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이제 막 이끌려고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병이야? 진행병이. 이거 그렇지. 너무 공감가. 그러니까 난 새가족처럼 돼. 근데 나도 그랬어. 나도 언니는 뭐가 그래서 저랬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난 새 가족, 여기는 이제 모범. 그렇지. 모건처럼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그렇지.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는 떨림보다는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을 풀어주고 싶다. 같이 만났잖아. 분위기를 풀어주고 편한 분위기를 그렇지. 만들어주면서. 만들어주고 싶고 막 이 사람이 또 막 웃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걸 이제 하니까. 직업병이야. 그러니까. 사역병. 그런 사역병. 사역병. 근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분위기가 좋아졌을 수 있지. 왜냐면 그렇지. 그 사람도 이제 좀 시키고 이럴 수 있는데 내가 그렇지. 계속 얘기하고 그치. 뭐 그러니까 하니까. 나한테 호감이 있는 줄 착각할 수 그치. 그러지 않은 그렇지. 거지. 맞아. 그렇지. 이게 오해를 부른다는 그렇지. 태환이 바로 착각해버리거든. 그렇지. 바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날 그럼 저희 또 언제 만날 건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남자들은 더 그렇지. 나는 그렇지. 오해 바로 해버리는 어. 스타일이거든. 근데 남자들 이러면 이제 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럼. 호감이 있다. 근데 나는 이제 내 최대의 친절을 베푼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목자 모임 같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알고 싶고 이런 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소개팅 한 명을 또 마지막 아니었지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종영이 이제 같은 친구를 모건에서? 아니 그 마을 거기 목자였고 종영이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학성 오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목자가 저희 오빠였는데 저희 오빠가 그 당시에 조금 힘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었어. 말 목자를? 마을 목자를.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목자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오빠의 자리를 제가 아예 들어가서 이제 마을 목자랑 목자를 하면서 그때 이제 조용히 알게 목자끼 됐어요. 리더의 그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영이는 리더를 목자였고 해야 아 근데 지금 꼭 러브 그렇진 스토리 듣고 않은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러브 스토리 어쨌든 듣고 계시는 이랬다.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자 기도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니 얘기해도 돼요. 아니, 갑자기 얘기해도 그 돼. 지금은 너무 컷이 그냥 빨리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랑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를 한 6개월 정도 이제 같이 계속 하다가 근데 그 친구도 어쨌든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 형 누나도 호감이 있었고. 난 전혀 없어. 그 형님은 누나한테 호감이 그리고 나는 있었고. 처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이제 그 친구의 이제 그 친구가 20대 초반 때 왔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가 왔는지. 근데 20대 초반 때 이제 그 친구를 목자를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두 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랑 친구예요, 동갑.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 친구 종영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너랑 진짜 안 맞을 거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다. 그 전에 몰랐어요? 그 전에 진짜 아예 몰라. 접점이 없었어요. 오빠가 그렇게 막 목자인데도 같이? 아니 그때 목자가 아니었지 오빠. 그치. 모건이었던. 모건이었고. 그때는 모건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목자로 되면서 내가 알게 됐는데 근데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근데 나도 웬만한 청년들은 그 당시에는 진짜 모르는 청년이 없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몰랐지.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이 이제 걔 너는 진짜 안 맞을 거다. 근데 역시나 내가 한 두세 번 만나니까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진짜 안 맞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음을 먼저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제가 어쨌든 저는 이제 마을 목자 하면서 같이 철학에도 나가고 같이 이제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같이 나누면서 했었는데 그걸 그 친구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철학에도 안 나왔다는데 같이 옆에서 계속 기도 드려주고 그리고 제가 혼자 있을 때도 옆에서 와서 기도를 그래서 얘가 난 좀 열정이 있나 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다. 근데 그 남자들은 그 만나기 전에 별도 따다주고 그렇지. 하잖아요. 난 그게 플러팅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노력했지. 그렇지. 그것도 플러팅. 어머, 그러네. 어. 저희가 이게 습관이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겠네. 이렇게 써야겠네. 지금 어쨌든. 사운드가 좀 그죠. 크게 들어가. 오케이, 크게 오케이. 들어가. 맞아. 어쨌든 그 플러팅이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는 저도 인지하지 못했다. 근데 왜 종현이 형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왜 쪽으로 넘어? 근데 나는 외적인 건 아니, 사실 자기 오빠가 이상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그 신앙관과 가치를 얼마나 나는 받는 사람이었겠지. 겉모습보다는 그렇지. 그래도 근데- 겉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니 근데 성격적으로 그렇게 얕지. 그렇지. 난 사실 성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성향이 그렇게. 그렇죠. 오빠 안 듣죠? 근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이거 너무 좋다. 그 남편이 최고다. 우리 남편이 근데 이거 최고다. 컨셉 없이 가요. 그러니까 어제 최고다. 난 나쁘다고 한 거. 달랐다. 제 성향이랑 달랐다. 근데 이제 제가 유일하게 그 배우자 기도에서 그러니까 그 배우자 기도를 적은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를 외모적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키.
키 크잖아. 저는 키를 꼭 봤어요. 키 큰 사람. 네, 그 전에도 사실 다 키 큰 사람을 만났었어가지고, 그러니까 키를 무조건 봤어요. 그게 이제 제 그거 중에서 외모적인 것 중에서 유일한? 뺄 수 없는 유일한. 어.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없는데 이제 키가 사실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키를 사실 본 건데 어쨌든 거긴 그랬다. 합격이 됐고. 거긴 합격이 됐다. 아. 근데 뭐 사실 약간 옆에서 증언하자면 이렇게 안 맞고 뭔가 이 사람이 맞았나라는 언니가 되게 의문이 많았겠지만 결국에는 언니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진짜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때는 맞아요, 맞춰서 맞아요. 시기와 때가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야. 그치. 나중에 그때는 알았던 몰랐죠. 거야.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막 배우자 기도를 막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이뤄가지고 막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근데 건가? 만들어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사실 제 주변에도 결혼한 어떻게 해야 친구들이 돼요? 많은데 네. 그 친구들은 일찍부터 예를 들어 20대 초반에 만나서. 이제 연애를 시작해서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배우자 기도를 했을까요? 그 나이에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배우자 기도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지만 만나기 전에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만나면서 혹은 결혼하면서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가져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다 맞아요, 다른 맞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더 전자가 많고 사실은 이게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사실 만나면서 모르는 그러는데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저 같은 케이스는 저는 오히려 제가 진짜 성령 충만할 때 종용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내가 만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가 없을 때 종용이랑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제가 그때 진짜 철야 예배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예배를 매일매일 했을 때였거든요. 매일매일 네, 삶에서 매일매일, 예배.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가 종영이를 만나기 전에 사실 종영이를 만약 연애를 안 했어도 난 너무 내 삶이 너무 충만하다. 예심 하나라도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는 사실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딱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종영이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냥 그게 종영이를 만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봤을 때 그러니까 자꾸 제 안에 기준들이 이제 생기니까 내가 이제 너무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서 자꾸 마음의 기준들이 생기고 내 의가 올라갈 때 종영이 자꾸 이제 판단하고 그 기준에 이제 맞춰서 얘를 이제 자꾸 내가 맞추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해야 되고 너가 이렇게 안 한 거에 대해서 너가 신앙으로서 어쨌든 너가 목자로서 이렇게 해야지 너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 잣대를 제가 자꾸 얘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걸 기준대로 보는구나. 내가 그때 종영이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종영이를 그냥 그 자체로 볼 수 있었던 건데 내가 자꾸 그 은혜 가운데 없으니까 종영이가 세상적 기준에 자꾸 맞춰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준도 어쨌든 저는 제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막 이제 제 기준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기쁘시게 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그건 내 기준인데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생기더라고. 근데 종영이가 말할 때는 하나도 안 들어. 근데 그게 나중에 내 스스로가 떼지고 나니까 종영이가 맞는 거였던 거죠. 어쨌든. 근데 나는 그게 귀에 안 들어갔던 거지. 그때는 안 들어갔지. 그렇지, 그때 안 들어갔지. 들을 자세가 돼요. 맞아, 들 자세가 안 돼요. 서로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편이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약간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주님 앞에서 깨질 때 그때 인정이 돼요. 그게 아니었네. 결국에는 종영이 맞았던 거네. 그러니까 어쨌든 종영이한테도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영이 통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결혼 계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종영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저도 이게 결혼이구나라는 걸 그때 딱 좀 느꼈죠. 쉽지 않네. 그냥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도. 근데 이제 또 어쨌든 또 그 안에서 또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는 거지만, 근데 저희는 좀 사실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편집으로 하면 아니 왜 이렇게 편집 요구가 많아? 멋있지. 그러니까 이런 모먼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두드린 거지. 계속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른 부분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언니의 남편은 종호 오빠 말고는 없다.
왜냐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결혼하려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취급 받으면서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분명히 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특히나 오빠는 우리 오빠를 아는데 오빠 맞아. 자존심 되게 세요. 맞아, 강해.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언니한테 내가 왜 자존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말을 한 적도 없어. 아. 그러니까 너무나도 난 거기서 감동이 받은 거야. 그렇지. 맞아. 진짜 남자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부분은 얘기한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야. 남자 되기 쉽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남자는- 결국에는 이렇게 안 맞아도 그 사람한테 그렇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맞아요. 이런 부분이었어. 나도 이걸 보고. 이런 돕는 배필이 어. 사실 이런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다. 그래서 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오죽하면 막 엄마가 그렇게 반대해도 자기가 중간에 이제 편지 같은 거 써가지고 엄마가 막 좋아하는 곶감 간식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다 이제 써가지고 거기 문 앞에다 두고 가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계속 매주 거의 뭐 그렇게. 짝사랑처럼 그러니까 짝사랑처럼 이제 진짜. 그렇게 해서 뚝 이제 뭐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열어주면은 이제 인사하고. 근데 그 열어주는 게 한 4주 됐을 거예요. 그렇게 4주 동안 하다가 이제 엄마가 처음으로 문 열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문이 마주쳤어요. 저희 집에. 저희 집 19층인데 문이 마주쳤어요. 근데 엄마가 같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나가든 안 나가든 그래서 뭐 왔어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놀래가지고 저희 남친구를 보고 종이를 보고 갑자기 19층에서 계단을 내려간 거예요. 지들도 안 가고. 근데 같이 타면 되는데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좀 되게 강했었는데 종영이도. 근데 어쨌든 종영이도 그거를 이제 되게 사실은 마음 상처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항상 두들기는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선 진짜 잘하세요. 아, 진짜. 멋있죠. 이런 얘기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감동이 오히려 감동이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맞닥뜨린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치.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일 것 같아. 그렇게 헌신하고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근데 나는 일단 결혼을 결단한 것 자체가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최소한이면은 나는 너무 부족한 마음가짐을 갖고 기도한 거. 아니 근데 최소한 아니겠죠. 만나면서 그런 게 좀 생겨졌겠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 처음부터 이런 고난이 있을 줄 그렇지, 몰랐겠죠. 그렇지. 아. 그 처음부터 뭐 우리 엄마가 이렇다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이제 만나다 진짜 보면 멋있다 일단. 그치. 그 내색을 안 한 것도 멋있고. 태연이는 뭐 결혼에 대해서 뭐 배우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결혼과 관련된 생각이 있어요? 태연이? 저도 이 배우자 기도를 최근 요번 연도 이제 작년 목장에서 좀 하는 친구들을 보고서 저도 이번 연도부터 한 게 저는 그 이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근데 요게 일단 기준이었고 얼굴 이쁘면 좋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기도를 하는 게 요즘 드는 생각이 그 내 기준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런 기도는 제가 볼 땐 기도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게 맞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영광되는 기도를 드려야지 뭐 내가 부족한 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기도들인데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이거는 너무 기복신앙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런 거가 저도 그냥 그런 기도했다가 요즘에는 배우자 기도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또. 근데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 구하라 그래야만 준다 뭐 이런 그렇죠. 말도 구하라. 이 산지를 저 산지로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그렇죠. 구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아무튼 이 기도를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 아, 뭐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그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내 의를 내 욕심으로 구하는 그치. 그런 그러니까 의미랄까죠? 내 뭔가를 내 유익함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보다 이게 진짜 내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이 결혼에 대한 생각 그냥 내가 필요로 하고 나이가 차고 하니까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러니까 드니까. 이런 거는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진짜 결혼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맞춰서 이 결혼을 생각했으면은 그땐 기도가 잘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건 좀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근데 요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약간 부정적으로 가? 부정이 아니라 약간 좀 멀어졌다. 멀어졌어. 아. 그냥 작년에는 나 이제 30인데 30인데 좀 기대하는 마음이 이제 있었잖아. 이제 진짜 해야 되겠다. 딱 때가 됐다 이거였는데 이제 31 딱 되고 나서 딱히 큰 거 별거 아니, 없니?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부담감은 그건 안 드네. 해. 나이가 준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담감은 계속 더 부담감은 오는데 벌써 남자가? 부담감은 와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왜냐면 빨리
약간 이거 효도의 관점인 거고 그리고 막 제가 필요하다 이런 거보다 효의 관점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 교회 관점이면 안 하는 게 나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나 뭐 하나님의 영광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멀어진 것 같은 게 있어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형님은 어때요? 요새 저는 결혼에 대해서 저는 누나랑 똑같았어요. 나는 내 혼자 사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 맞아. 지금도 그치. 오늘도 봐봐. 4시간 4시간 누가 런닝을 같이 4시간을 뛰어줄 수 있겠어. 없지. 그리고 일요일 오전에 어디 가냐 막 이렇게 딱 만약에 이제 아내가 있으면 사실은 그렇잖아. 아 근데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겠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혼자니까 내가 그렇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근데 결혼을 해도 또 그게 라이프가 존중되는 사람 그치. 만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저랑 남편은 좀 그런 편이에요. 존중해주는 각자의 시간을. 각자의 시간. 각자의 시간은 그래도 저는 이제 나는 약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나게 된다면 그래도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 나는 원래 누나처럼 그냥 내 혼자 사는 게 즐겁고 그냥 뭐 딱히 나도 누나랑 똑같아요. 막 뭘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볼까가 뭐 엄청 거창한 건 아니야. 맞아. 그냥 혼자서 소소한. 소소하게 그냥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어차피 나는 뭐 30이 되든 40이 되든 나는 그냥 그건 있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뭐 이맘때쯤 결혼하니까 나도 한다. 나는 이런 건 없었어.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어차피 죽을 때 그냥 내가 내 인생 잘 살았다. 그냥 뭐 눈치 보면서 하는 거는 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좀 이제 많이 바뀌면서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막 그런 좋은 가족의 모습들 그런 막 그 정미 집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장점들 그런 것들도 들으면서 많이 열리게 됐고 이제 올해 또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나도 좀 오히려 반대로 됐지.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결혼하고 싶다 쪽으로 나는 바뀐 것 같아. 그런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내가 이제 왜 이제 뭐 배우자 기도나 너네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물어보냐면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년 정도 되는데 2년 정도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닌 이후로 내가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던 연애는 다 나도 세상에 있었고 연애하는 상대도 세상에 있었고 근데 이거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거에 대한 그거가 너무 이제 궁금한 거야. 요즘 새가족분들 좀 그런 분들 많다.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이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제 연애를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 이거가 나는 좀 궁금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그냥 그래도 근데 배우자 기도 이거에 나는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배우자의 상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를 좀 믿어줄 수 있고 이야기가 좀 잘 통하고 가치관이 맞고 서로 좀 이렇게 성장이 되고 같이 좀 그런 느낌의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이런 거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배우자 기도를 내가 시작하고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동기부여가 되진 않는 거지. 뭔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가 봐. 그런 아직. 거지.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뭐 간절하게 진짜 지금 만나야 됩니다. 이게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뭔가 기도가 그렇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나가 아까 나눠준 거에서 그냥 확실하게 딱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약간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내가 이렇게 바로 섰을 때 그때 예상치도 못하게 좀 좋은 인연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고 맞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막 마음이 안 좋고 불안하고 이때 오는 그런 인연 거기에 이제 의지하게 되고 이거는 그렇게 또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다. 외로워서? 내가 그치, 외로움에 외로워서 의지하고 싶어. 뭔가 의지하고 싶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고 이것보다 내가 일단은 먼저 그 믿음으로 바로 맞아. 서고 근데 이제 이거의 장점이 있다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둘이 만나잖아. 그러면서 싸우거나 어쨌든 힘들거나 그런 의지할 때 얘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막 싸우고 하면서 막 이제 서로 뭐 울고 불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연애에 어쨌든 그 과정을 겪지만 그럼에도 내가 계속 이제 의지했던 게 하나님이니까 결국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게 아닐지라도 어쨌든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같이 이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이제 같이 엮어주시면 그건 가는 거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세워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첫 시작이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과 어쨌든 내가 그 이성적인 마음에 더 이제 가 있으면 그건 나중에 또 그렇게 의지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사람인데. 그렇게 되더라고. 어쨌든 근데 연애하면 또 똑같이 뭐 이렇게 싸우고 뭐 하고 하겠지만. 그렇죠. 싸우고 뭐 원수되고. 그렇지. 그리고 막 이제 눈물 흘리고 막 어떻게 뭐 이제 헤어진 애 만에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내 본질은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 막 노력하는 관계가 거지. 온전하면 이 관계가 그렇지. 왼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치. 아무리 근데 그 싸우고 관계가 해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얘랑 헤어져도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내가 그 막 엄청 우리가 진짜 결혼 한 해 만에 어머니가 막 이제 그 막 너무 좀 반대가 심하고 이럴 때 이게 얘한테도 너무 못할 짓 같은 거야. 아 누나가 생각해. 내가 생각할 때 왜냐면 얘도 상처받는 게 난 느껴지는데 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아닐 수도 있겠다 하면서 나도 사실 너무 힘들고 거의 진짜 맨날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기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 하나님 사실 이게 진짜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그 길을 다 막아달라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내 친구가 한 명이 이제 그 친구도 기도하는 친구였는데 엄마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결혼을.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 그 생각을 했어. 아, 이게 그럼 하나님 우리의 결혼을 막으시는 건가? 그래서 아, 그럼 이게 아닌가? 그럼 내가 기도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나? 그래서 아,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아니면 그 하나님 그렇게 막으시라고. 이게 아닌 저는 이제 당연히 열어달라고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결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막아달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계속 열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좀 그런 것도 방향성도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영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뭐 내가 항상 충만할 때 만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재의 말대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세워졌을 때,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한 분을 충분할 때.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와도 어쨌든 그 그랬을 때 마음이 훨씬 좀 하나님이 그치? 기뻐하시는 만남을 더 가깝게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리고 나도 사실 그 분별력이 생길 수 있겠지. 이제 혜인 누나 이야기할 차례 좀 줄까요? 맞아. 괜찮아요. 저는 듣는 누나는 배우자 기도. 기도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맞아 그것도 궁금해. 결혼에 대한 생각은 누나. 100% 있고 뭐 지금 당장 있냐는 건가? 지금 당장 막 하고 싶냐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뭐 미래에 당연히 있고 당연히 있는데 기대돼요 전. 제 주변 사람들이 제 배우자를 많이 궁금해해요. 전 늘 그래요. 어떤 사람일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대를 빨리 부응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해도 쉽지가 돼. 않네요. 저는 결혼 생각이 있었고 원래 어릴 때부터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막 빨리 하고 싶어 몇 살에 하고 싶어 이런 게 딱히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조급하게 된 시기가 좀 있었는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 참 건강하게 이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한 그 선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제 친구들이에요. 진짜 친구들. 정말 신기한 게 미아 언니는 저랑 너무 친한 관계지만 언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93년생인데 93 친구들이 저희 청년교구에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다 20대 때 대부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일이구나. 심지어 한 10명 정도 돼요. 저희 또래가 부흥의 세대였어요. 혼자 나눈 거야? 예술이 있어요. 예술이가 있긴 한데 맞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20살 때 이제 올라왔을 때 굉장히 딱 우리 나이가 많아서 맞아. 청년교구가 부흥을 했었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세대야. 지금 20살 애들 많이 올랐잖아. 그런 것처럼 맞아. 우리가 그리고 어디 곳곳에서도 다 사역을 하고 맞아. 있고 막 야. 되게 주목하는 그 나이 또래 세대였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연애를 잘 하고 맞아. 좀 장기 연애로 한 다음에 이렇게 신혼부부로 올라가고 또 이들이
아이도 지금 그렇지. 잘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다 영화 나왔어. 교육까지 그러니까. 부흥을 시킨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건강한 선례고 너무 좋은데 약간 엘리트 코스처럼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엘리트 코스 같은 거죠. 세상 밖은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신기한 게 세상 밖 친구들도 결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 주변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40대 아니 사실 20대 후반에 이미 조급함을 느꼈어. 누나? 나는 내가 뒤처지고 내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되게 많았어요. 오히려 모든 그때-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다 어째서 와이프하고. 이러지? 근데 심지어 세상 친구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러지 하면서 내가 되게 뭔가 트렌드에 되게 민감한데 내가 못 쫓아가나? 나 트렌드에 묻혀 지나가고 이제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제 아이 데리고 와요. 이제 저는 벌써 그 모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야야야 뭐야 이거 요즘 트렌드 뭐 아이 낳는 거였어 말 좀 하자 그래서 그래서 아이 데리고 오는 그래서 거야. 내가 장난으로 신종 왕따냐고 왜 신종 왕따냐고 물어보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20대 후반에 그런 생각이 되게 짙어졌다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30대부터 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이제 좀 많이 좀 내려놔졌고 부담감이. 살짝 내려놨죠. 지금도 뭐 내려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차피 결혼은 뭐 진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이밍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말 나한테 합당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그 시간을 귀히 쓰라고 이렇게 또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절대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할 생각이 해야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제 그거에 처음에는 20대 후반에 좀 젖어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내려놔졌고 그냥 이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 겪을 이제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저는 미리미리 좀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더 준비된 자로 내가 거듭나고 있구나.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어져서 얘기하자면 전 배우자 기도가 사실은 이제 배우자 기도가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1부터 100까지 막 다 써가지고 뭐 키, 뭐 외적인 거 하나하나 쓰고 뭐 성품적인 거 하나하나 쓰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정답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맞아. 저희 어머니는 저 어릴 때부터 저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뭐 어릴 때 이 배우자 기도가 우러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배우자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날 때는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저에게 좀 필요하다. 근데 이상형 같은 거를 좀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우러나오지가 않았어. 근데 제가 작년부터 배우자 기도가 우러나왔어. 예상치 못하게 그냥 흘러나왔어요. 기도 중에, 은연 중에.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진짜 조건적인 게 하나도 안 붙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은 진짜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저를 단련시켜달라고 준비시켜달라고 그냥 이 기도 제목밖에 안 흘러나왔고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나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더 덧붙여서 있는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그 사람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함께 성장하면서 준비해져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게 그냥 흘러나와서.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기도 제목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진짜 건강한 기도 제목. 그래, 너무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보여지기 위한 그리고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하겠다. 이게 제가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흘러나오는 기도 제목이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조건적인 걸 붓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이제 만나게 하셨을 때 그냥 알아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적인 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나한테 불편한 상황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때 막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도 이랬잖아. 하나님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그 배우자의 상이 그게 이제 내가 돼야 된다고. 맞아. 내가 준비돼야 된다. 믿음이 막 좋아야 되고 막 뭐 해야 되고 그게 맞아요. 내가 그렇게 되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맥락이에요. 저 기도 제목이.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기도해볼까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볼까 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그냥 그런 마음을 완전 크게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의 아픔과 그런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각자가 같이 포용해 줄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불편함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 게 너무 좋죠. 너무 좋네요. 그냥 그렇죠. 말만 들어도 아니,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너무 좋죠. 이런 생각이 그런 사람 드는 것 같아요. 만나고. 아니 그 새롭게 하소서에 송지은이 MC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박이 만나기 전에 이제 기도 제목 다 쓰다가 엄청 세기사하게 썼대요. 근데 이제 주영훈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럼 내가 먼저 준비돼야겠다. 이제 기도를 다 없앴는데 나중에 박이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다 채워진 거야. 그 박이가 그분이죠. 하체 하반신. 마음에 드신 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다 적고 그렇게 다 쓰다가 이제 한 번에 그게 다 무너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채워졌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자기의 그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준이.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그 반대되는 사람 같았대. 그래도 그냥 몇 번 만나볼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했는데 너무 착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조금 따라주니까 그냥 이렇게 좀 해봤대요. 그러니까 변화. 변화의 그런 거를 자기가 변화하겠다고 맞추겠다고 이렇게 하더래 남자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깊게 좀 알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형이 너무 들어맞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놀라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디서 찾는 거지?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맞진 않아. 맞아. 그리고 처음은 그걸 잘 모를 수 있지. 좋네요. 그 아까 누나가 그 맨 처음에 초반부에 뭐라 했냐면은 결혼 진짜 추천한다. 너무 좋다고 진짜 추천 강추 이렇게 맞아. 말했었거든요. 강추까지 했나요? 추천한다. 엄지척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엄지척은 안 했던 엄청 좋다고 추천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뭐가 좋은지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그것까지 들으시려고요? 괜찮겠어요. 지금 오늘 들으실 수 있겠어요. 아직 일본 선교 얘기 좀 못. 그래? 아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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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네. 아니 나 요즘 난 너무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난 조만간 하겠어 지금 얘기 들으니까. 할 때 됐죠. 그러니까 됐죠. 할 때 됐죠. 할 때 됐죠. 보내줘야지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송중침 청년부에서 보내줄 때가 됐어. 하나님이 날 너무 아끼시나 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 이 청년부가 너무 누나를 그렇지. 아낄 수도 있어. 이게 아직 새 가족의 그 뒤를 그리고 이어야 내가 돼. 봤을 땐 여긴 준비가 됐어. 지금 거기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거지. 상대방을. 얘 너무 괜찮은 얘 더 보석남 그렇지. 시키는 거죠? 그거 다 했는데. 갈아엎고 계신 거? 그렇지. 세세하게 그런 느낌이야. 너무 좋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한 사람이 없었잖아. 우리 얘기하는데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결혼 안 했는데 주변에 결혼한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나는 여기 둘이 반 그렇죠.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외관 육아부터 전문가예요. 결혼부터 뭐 약간 나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 때도 있어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그렇지. 가상으로. 근데 저는 궁금한 이 결혼하신 분을 모시면 꼭 해보고 싶었던 질문이 뭐냐면은 이게 하면서 결혼 생활에서 고난이 있잖아요. 없진 않잖아. 그쵸.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성숙해지잖아요. 그쵸. 그런 과정들 이게 좀 어때요? 결혼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1년 됐는데 생각해보면 큰 고난이라고 하기에도 좀 선배들 입장에서 엄청 부끄럽겠죠. 사실 우리 뭐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 근데 이게 확실히 결혼을 하니까 가정과 가정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밥 먹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제 종영이랑 나인데 아직은 그 우리 외의 친정과 그 시댁의 가정이 그렇죠. 여전히 인볼브되어 있는 게 큰 거죠. 근데 가족이 그래서- 3개가 된 거죠. 그렇죠. 여기 가족이 가족, 3개가 여기 그러니까. 가족, 진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적응되는데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 선배들도 있고 그게 이제 이미 이제 분리가 잘 된 이제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분리가 돼서 이제 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분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분리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되게
저 삶에서 전 분리가 되게 잘 됐다고 해온 사람이었는데 제 스스로가 근데 결혼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마 오빠랑 이제 같이 어머니 부양하고 그런 삶이 저는 오히려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종영이를 만나니까 그게 사실 건강한 게 아니라 제가 엄마한테 너무 아직 품 안에 있었다. 네, 품 안,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품 안에 계셨었던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무조건 보살피고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저희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희 보살핌에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살아야 돼, 무조건 같이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항상 있었는데 종영이가 봤을 때 이거 너무 투머치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항상 이제 부모가 1순위여서 어쨌든 어머니가 원하는 거 무조건 오케이. 어머니가 원하는 거 무조건 해야 돼.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바뀌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부모가 자식의 관계가 사실 부모가 자식을 이제 부양하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가 사실 그렇게 존속되는 건데 우리는 좀 그게 바뀌니까 근데 바뀐다고 그게 뭐 힘들거나 그렇진 않은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게 바뀌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해왔던 것들을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변화될 때 어쨌든 제가 싱글에 있을 때 이제 엄마한테 뭐 이렇게 뭐 용돈 보내고 이런 게 결혼하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한 건데 내 입장에서 너무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홀어머니고 우리 엄마는 이것도 편집해야 되고 그걸 이제 맞춰가는 괜찮을까요? 맞죠? 그걸 맞춰가는 너무 디테일한 너무 다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 질문에 대파.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맞춰가는 좀 죄송해요. 맞춰가는 맞춰가는 중이고 그러면 너무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건 어때요? 근데 나는 약간 이걸 보고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디테일하고 그 일상생활 있잖아요. 뭐 각자의 그 직장 이런 데서 이제 오는 힘듦이나 근데 그런 거는 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오히려 좀 건강해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저도 근데 그렇고. 이거는 맞아. 둘 다 되게 개인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한 건 돈터치. 완전 돈거지. 그리고 저는 이제 종영이가 사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게임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몰랐지. 사실 뭐 통화하고 해도 얘가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는데 뭐 롤? 그러니까 뭐 롤 하든 뭐 같은 거? 컴퓨터를 계속 하든 근데 이제 얘가 결혼하니까 뭐 이제 거기 이제 컴퓨터 방에서 3시간 동안 안 나와. 디스코드 하고 뭐 계속 하고. 근데 이걸 또 서운해하고 막 그렇지. 짜증내는 여자들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같이 그게- 하고 싶어. 그게 잘못된 거 아니고 그렇지, 왜 이 시간을 어. 나에게 하야지 않아? 근데 언니는 그동안 밀린 드라마. 난 뭐 하는 거 너무 난 좋은 전혀. 거야. 난 I don't care. 그러면 이제 걔 하다가 자기가 한 4시간이 지나면 좀 약간 이제 민망해. 약간. 그러면 이제 슬쩍 나와. 그래서 뭐해? 막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뭐 들어가. 난 상관없다. 안 서운해. 난 전혀 안 서운해. 그래서 귀찮게 하지 마. 나 드라마 볼 거야. 그럼 이제 조용히 다시 들어가요. 그럼 또 신나게 또 게임을 해. 그럼 나는 전혀 이제 우리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잘 맞아서. 이런 부분 잘 맞다. 그러니까 이런 거잘 이거는 맞아. 사실 이거 언니 되게 싸움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 생각보다 그러네. 이런 부분의 고난을 얘기한 거. 아 그래. 그래. 그리고 특히 살짝해줘. 신혼부부한테 신혼부부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특히 이런 이제 근데 보통은 사실 여자가 이런 걸 좀 더 그렇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함께 하고 싶고 뭐 저녁도 같이 먹고 싶고 뭐 그렇지. 이제 끝나고도 뭐 TV에 같이 보고 근데 이제 저는 또 혼자 어쨌든 자취도 하고 뭐 이제 학교에서 교육도 하고 한 그런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고 그럼 반대로 다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했을 때 내가 이 아내랑 시간을 되게 어느 정도로 같이 보내? 근데 이제 그 본인 성향이 또 어떤 성향인지 나도 얘기할게. 궁금한 거예요. 아 나한테 물어보는 두 분, 거야? 다 아 이런 같이. 성향이 저는 결혼을 하면은 아이가 벌써 깊은 고뇌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없으면은 조금 각자의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아. 오히려. 근데 아이가 있으면은 어차피 같이 보내야 되니까 나는 각자의 시간은 이거는 안 된다고 나 생각하고. 용납이 안 되는 오. 아이가 이제 있으면은 서로 이제 아이한테 집중을 하든 서로 또 부모가 집중을 하는데 아이가 없을 때는 또 개인적으로 뭐 바쁘거나 시간 같은 거는 보내도 되는데 그런 건 난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이제 육아적인 부분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할 시간이 없어. 진짜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걸 그러니까 내 걸 좀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깎아내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오케이. 나는 결혼의 의미를 이 아이를 갖는 거와 거의 동일선상에 놓거든. 그러니까 아이를 안 갖는 거면 결혼을 왜 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뭐 아니 뭐. 근데 요즘은 막 요즘 뭐 딩크족.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사실 그렇게 허락이 되면 안 그치, 되죠. 그치.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맞아요.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근데 난 있기 이게 때문에. 건강한 거. 근데 응. 난 이제 뭐 결혼은 아이야 이렇게 입고르는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딱 이거야. 나는 결혼은 언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결혼을 조금이라도 서두르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그냥 아이밖에 없어요. 맞아요. 건강한 아이. 맞아요. 아이는 무조건 낳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결혼은 내가 정말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이를 위해서 이게 너무 늦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조금 조급함은 있어요. 근데 여자로서 고민이 되는 게 맞아요. 맞지. 아 슬퍼 하나님 100세 시대인데 왜 아이가 노산이 아 미안해. 아 나 노산이 35세인 게 너무 슬퍼. 그래 내가 지금 35세란 말이야. 나 이게 너무 슬퍼. 그렇지. 노산이 35세인 왜 세상에 그런 기준을 정해놓는 거야?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에요. 나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줘야 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줘야 되는. 다 줘야 되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고 실제로도 근데 내가 결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약간 연애할 때는 어땠어? 그 전에는? 모든 걸 다 맞춰줬어. 아내 그 여자친구에게. 이러면 쉽게 질려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 너가 질렸다는 거 아니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근데 연애할 때 이런 스타일이 저도 비슷하고 쉽게 질려해. 서로가? 상대방. 상대방이? 나를 장기가 얼마나 됐어? 장기? 그 직전에 만난 게 2년 반 정도 이제 아. 만났었는데 근데 상대방이 다 질려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 혹시? 헤어진 게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맞춰줬어. 모든 걸 다 맞춰주고 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 교사였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너무 좋은 선생님. 아이들에게 또 젊은 교사니까 아이들에게 그렇지. 너무 좋은 선생님이고 막 진짜 열정이 있어. 그리고 모든 동료 교사들에게도 진짜 너무 인정받고.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인정받고 그냥 가족들 자기 주변인들에게 모두에게 다 잘하는 완벽해. 근데 나한테만 항상 안 좋고 항상 욕하고 나한테만 진짜 잠깐만. 그러는 거야. 근데 저도예요. 나 아니야? 저도예요. 맨날 종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 왜 나만 만나면 힘들다고. 여기 있었네 그 주변에. 아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어쨌든 그래가지고. 욕하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 본인도 나한테 쓴소리 하면서 본인도 힘들어하는 거야. 내가 왜 너한테만 이럴까? 막 자기가 앞 힘들어해. 세상 사람 다 살아가는데요? 내 소중한 사람을. 맞아. 저 인류의 최강이라서. 그러니까요. 잡았다 요놈. 여기 있다. 아니에요. 너구나. 아니라고. 에헤이 그 정도는 에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랬어. 약간 근데 사실 많이 공감해. 그 얘는 이전의 남자친구들한테도 진짜 다 친절했고 좋았고 이랬어. 나한테만. 얘도 놀랬어. 그렇다면 잡았다 요놈. 왜? 내가 문제였나? 너무 그러니까 잘해줘서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나 보니까 나는 모든 걸 다 받아줬거든. 얘가 맞춰주고? 하는 모든 걸 다 맞춰줬어. 그러면 안 돼. 남자가 먼저 본을 받아서 앞으로 가서. 저 한창 이상형이 먼저. 이런 사람 만나보고 싶었어. 나는 맞춰주는? 맞춰주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그렇지. 여기 있네.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고 저런 그러니까 사람이. 여자친구랑 있긴 있었네. 헤어질 일이 없어. 왜? 여자친구랑 헤어질 일이 없는 게 뭐냐면은 나는 다 맞춰주니까 맞춰주는데 헤어질 이유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왜 헤어졌냐? 얘가 어디서 사주를 보고 왔대. 근데 그런데, 나도 뭐 믿는 사람 아니었고 뭐 어. 상관없어. 얘가 뭘 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근데 얘가 이제 사주를 보고 와가지고 나랑 계속 만나면 내가 제가 40살에 죽는데요. 스트레스 받아서. 용하다. 용하다. 그러네. 그분이 도와주게 했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럼 뭐 알겠는데 근데 얘가 그 사주를 보고 와서 나랑 한마디를 안 하는 거야. 너무 심각해진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진짜 죽으면 죽는데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니 같이. 나랑 이야기를 해야지. 혼자 사주보고 와가지고 뽕 해가지고 주는 건 난데. 죽는 건 난데. 그래서 나랑 얘기하자 하면 얘는 니랑 얘기해서 네가 안 죽냐? 얘기해서 뭐가 달라지냐? 진짜 심각했어. 너무너무 심각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진짜 10년 진지했네. 전 너무 진지했어 얘가. 어머.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에.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빌미도 잘 됐잖아. 헤어질 그 빌미도 된 생기긴 거야. 한 거지. 생기긴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하여튼 빌미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쨌든 빌미가 맞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해보고 내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연애 이야기를 해보면 여자친구가 너무 이상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그냥 그게 연애라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가스라이팅도 많이 당했고 나는 그때도 약간 교회로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교회에서 궁금했구나, 계속. 궁금했어. 계속 궁금했는데 여자친구는 어떤 식이냐면 다녀와라. 그래? 그럼 이번 주에 한번 나 다녀온다 하면은 그럼 나 혼자 뭐 하냐? 다녀와라 이러면서는 나 혼자 뭐 이게 뭐야? 지금 왜 그러면 이게? 그러면 같이 가자. 내가 이렇게 하잖아.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면 나도 막 아이 성향이고 하니까 혼자서 나도 좀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이러면 나는 그런데 안 가고 싶다. 그냥 혼자 가라. 그러면 좀 다녀올까? 그냥 다녀올 게도 아니고 한번 갔다 와볼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자친구는 그러면 나는 혼자 뭐 하냐? 약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지. 혼자서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약간 그렇게 그런 어떤 연애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던 어떤 연애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어쨌든 그 여자친구나 배우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하여튼 모든 걸 다 준다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서로가 그렇죠. 서로에게 좋은.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우와 좋다. 그 너무 아이디어 괜찮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공감을 수긍해주고 이런 수긍해주고 아니면 같이 해준다든지 지지해주고. 지지해준다든지 너가 당연히 그렇겠구나. 너무 좋다. 약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예스맨을 만나야겠는데? 사람이면 그거는 약간 그 남자에 대한 존경 그렇지. 그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정과 지지를 많이 못 받은 거지. 존중과- 지난 연애.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원래 보통 새롭게 만나고 싶은 사람의 그런 게 전연. 지난 연애들을 맞아, 전연. 연애에서 내가 부족했던 것들. 그렇지. 피드백이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통. 이거 좀 핵심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좀 결이 맞고 이런 사람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모든 걸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기본 전제인데 뭔가를 내가 또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또 해줄 수 있는. 해줄 수 있고 지지해줄 수 있고 좀 응원해줄 수 있는 같이 그런 하지 않더라도 하지 긍정적으로 않더라도. 바라봐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사람 마음 그렇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잖아? 그럼 또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또. 그게 또 욕심이 끝이 욕심이 끝이 없어. 또 처음에는 진짜 벌써 너무 좋다 아니면 같이 하자. 이렇게. 그 4kg 같은 거 5kg 이렇게 국토 재장 좀 못하게 하려고 이미 이렇게 막으신 거 아닐까? 그런 욕심이 생길까봐. 아예 컵. 누나는 어때요? 저는 누나는? 질문 내가 했는데 뭐였더라? 어디까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 뭐 시간이 시간을 있나요? 같이 보내야 되는지 개인적인 시간 필요한지. 저는 두 가지 다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시간과 같이 보내는 시간 둘 다? 근데 그 개인적인 시간이 어디서 필요하냐면 난 집 안에서. 오히려. 가정 안에서? 나는 같이 무엇을 하는 거 밖에 나가서 우리 뭐 갈 때 같이 가고 뭐 장 보고 아니면 뭐 어디 갈 때 동행하고 이런 것도 다 좋아. 뭐 취미도 같이 하고 뭐 다 함께 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신뢰도 쌓고 서로 친밀도 쌓고 서로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같이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따라가고 막 이런 거 다 좋은데 좀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시간도 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끔 예전에 나 이 얘기 한 적 있어. 그 결혼한 친구들한테 너네 한방 계속 써? 이렇게 물어봤어. 나 정말 한번 나 고민을 진하게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치? 그래서 근데 너네는 혼자 자고 싶을 때 없어? 내가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잠 이렇게 들기 전에 꼭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치근덕거리고 이렇게 서로 뭐 앙소 자야 되냐 그랬는데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이제 피곤하니까 다들 잘 자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서 자는 경우도 있대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왜 가끔 나는 혼자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좋거든요. 그리고 그냥 나의 널브러진 모습. 아무도 그냥 날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머리 안 감고 그냥 박박거리는 것도 약간 이런 그냥 내추럴한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을 때 그냥 편안한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서 각방을 쓰고 싶기도 하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근데 각방을 쓰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건 또 싫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이가 소원해지고 부부는 또 함께 해야 된다 이거는 강한데 개인 시간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원래 N이라서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오늘은 각방데이. 아 오늘은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도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막 통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가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지. 그래서 막 제가 원래 통화 좋아하니까 이제 통화를 막 오랫동안 몇 시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살짝 지금 내 시간 갖고 싶은데 이런 때가 있어. 통화하고 싶을 때. 그러면은 우리 개인 시간 갖고 올까? 정비 시간 갖고 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좋은데? 근데 남자들은 오히려 좋아하더라고. 좋아. 오히려 그 여자들이 막 이런 거에 되게 애걸복걸 맞아. 하잖아. 근데 개인 시간 좋은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1시간 뒤에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집에서도 1시간 뒤에 다시 만나자. 이 방에서 약간 이런 것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다 하세요. 그런 생각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개인 시간인 거지 이 사람이랑 완전하게 따로 있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서도 남편한테 아마 계속 갈 거예요. 이런 남자들은 그런 시간 약간 동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동굴에 있어야 되는 시간. 그거 들어보셨어요? 화캉스? 화장실 화장실 호캉스. 우리랑 혼자 하는 시간. 나는 택배를 7년 정도 했었어요. 택배 했던 형님들은 한 1시간을 쓰는데 샤워를 했어요. 아니 근데 샤워를 1시간 한다는데 샤워는 10분밖에 안 해요. 샤워 10분 하고서는 화장실에서 그렇죠. 유난히 화장실에. 또 화장실 가냐? 이런다. 근데 왜 화장실이 편한다면 거의 자기 공간이야. 그러니까 유일한. 내 공간이래 거기가 내 공간. 나 그거 보고 결혼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거래잖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애기 몰래 설거지 하려면 설거지도 있잖아. 설거지, 그렇죠. 설거지 하라고 하잖아. 설거지 1시간. 내가 설거지 할게. 서로 설거지 하면 싸우네. 얼마나 행복해.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개인 시간 공간이 남자들은 특히나 되게 필요하다고 그쵸. 하는데 그렇죠. 저요 남자한테 개인 시간 줄 수 있는 여잔데 꼭 넣어주세요 하셨죠? 네, 네, 개인 시간 필요한 남자분들.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알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잠깐 쉬고. 정말 좋아. 어떻게 알았어? 화장실 마침 가고 싶어. 딱 타이밍이. 네네 잠깐 쉬고. 쉬고.